제목 나는 신체다. 눈에서 기로. 어쩌면 질문 안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스마트폰과 서비스의 홍수 속에서 삶이 실종되었다고 하는 삶의 현장은 어디까지나 몸이다. 몸은 스스로 길을 열어 가기를 원한다. 기술이란 그 길을 여는 도구일 뿐인데 어느덧 기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 의존하면 할수록 존재의 무게중심은 동요한다. 동요하면서 치솟는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높아질수록 내 안의 평형수는 고갈되어 버린다. 세월호 참사에서 사무치게 깨달았듯이 무게중심이 상승하고 평형수가 고갈되면 삶의 복원력도 사라진다. 야생을 지향하는 건 이런 징후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한 때문이 아닐까? 야생이란 내 안의 자연이자 존재의 평형수 같은 것이므로 그렇다. 문제는 몸이다. 몸은 삶의 유일한 현장이자 무대요. 존재와 우주가 교차하는 접점이다. 몸이 없으면 삶도 없고 이 세계도 없다. 그런데 이 자명한 진리가 언제부턴가 심각하게 결락되어 버렸다. 몸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면서 영혼은 순수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고 모자란 것이란 이분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간과 자연도 분리되어 버렸다. 존재 따로, 세계 따로. 이런 배치하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육체는 한낱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다. 당연히 육체에 대한 탐구는 생략될 수밖에 없다. 그건 병원의 검진 시스템에 맡기면 그만이다. 그럼 뭐가 남는가? 영혼이라는 아주 모호한 개념이 남는다. 정신, 의식, 무의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육체를 떠난 영혼, 이게 대체 뭘까? 이것을 채우는 건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환상뿐이다. 기억과 환상은 모두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실체가 아니다. 이 허상을 부여잡고 있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온통 망상의 집합체가 되어버린다. 이런 양상을 신랄하게 비판한 철학자가 있다. 니체가 그다. 그는 말한다. 나는 전적으로 신체일 뿐 그 밖의 아무것도 아니며 영혼이란 것도 신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붙인 말에 불과하다. 비유컨대 정신은 몸의 의지를 수행하는 손이라는 것.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지도 않고 분리할 수도 없다. 고로 나는 신체다. 자, 그럼 다시 아바타와 인상 여강의 차이로 돌아가 보자. 아바타가 눈부신 색채와 이미지로 화면을 압도한다면 인상 여강은 소리와 진동이 주도한다. 말 달리는 소리, 아우성 소리, 북소리, 그리고 노랫소리. 전자가 눈을 사로잡는다면 후자는 길을 열어 젖힌다. 눈이 양이라면 귀는 음이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 전자가 서양적이라면 후자는 동양적이다. 이때 서양은 문명과 기술에, 동양은 자연 혹은 영성에 조응한다. 의미상으로 보자면 두 작품은 모두 인간과 자연의 상생이라는 테마를 이룬다. 하지만 그 표현의 형식은 이렇게 다르다. 아하, 이제야 알겠다. 아바타를 보고 왜 당초에 공감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그 화려한 스펙터클에 압도되어 에콜로지라는 테마가 묻혀버린 탓이다. 인상 여강은 반대다. 무대 장치도 없을 뿐더러 등장인물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귀가 열리면 그때부터 내적 공명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무대에 압도당하지 않고 극의 호흡을 찬찬히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인생의 희로애락이란 무엇인가? 또 저 시시각각 흘러가는 설산의 구름은 무엇인가? 인간과 자연은 어떻게 공존하는가? 등등. 그런 점에서 존재의 무게중심은 눈이 아니라 귀, 시각이 아니라 청각이다. 하여 존재의 평령수를 채우려면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은 귀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서정록 잃어버린 지혜 듣기 샘터 2007년 5쪽에서